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복지국가, 창의성 없는 민족이라고 이것이 내가 들어온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껏 한국은 일본의 복지국가이자 스스로 발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일본인이 일생일대의 충격적 변화를 맞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을 뛰어넘은 초현대식 건축물과 세계 최첨단 기술에 모든 세계관이 완전히 파괴된 순간을 맞이하는데요. 그 현장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히로코이고 일본 도쿄에서 왔어요. 저는 일본의 풍부한 전통과 스마트한 기술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가르쳐 주신 부모님과 함께 넓고 편안한 집에서 자랐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건물을 그렸고 도시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상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건축학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창의적인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 정말 신이 났었어요. 공부를 정말 좋아했지만 저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자랐어요. 학교와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그저 일본의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작은 나라라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다지 흥미롭거나 혁신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심지어 학교 프로젝트를 쓸 때 한국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이 일본보다 덜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가끔 그게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라고 궁금해했지만 그런 의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교실에 앉아 있을 때 사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모든 나라는 한국조차도 독특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는 항상 일본이 건축과 기술 면에서 최고라고 믿었었습니다. 저는 제 반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들었고 그들 대부분도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제 나라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한국에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나중에 저는 창가에 앉아 분주한 도쿄의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들었던 모든 생각들에 대해 되새겨보았어요. 저는 종종 한국이 리더가 아니라 단지 추종자라고 들었던 것을 기억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의심으로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직접 한국을 봐야 할지도 몰라 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저는 바쁜 한국 거리를 걷고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을 보고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서 작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과 그 건축에 대해 더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한국 건물들의 사진을 보고 온라인 기사들을 읽었었습니다. 저는 세련된 타워들, 스마트한 기차 시스템들, 그리고 매우 독특해 보이는 다채로운 전통 가옥들의 이미지를 보았어요. 더 많이 배울수록 저는 아마도 한국이 제가 항상 믿었던 것보다 더 흥미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제 오랜 생각들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호기심의 불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전화로 제 가장 친한 친구와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멋질 수 있을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제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놀랄지도 몰라, 히로코. 시간을 내서 본다면 모든 나라에는 아름다움이 정말 많이 있어.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제가 이야기의 한 면만 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제 유산이 자랑스러웠지만 또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에 약간 흥분되기도 했어요. 저는 책이나 이야기가 아닌 제 눈으로 직접 한국에 대해 배우고 여행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이 여정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비록 확신이 없었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극적인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학교에서 밝고 화창한 아침이었는데 사토 교수님이 정말 흥미로운 기획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건축에 관한 특별한 연수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요. 놀라운 건물들을 탐험하고 초고속 열차를 타고 심지어 현지 한국 음식도 맛볼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시에 긴장감과 흥분이 섞인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이 그저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복사한 작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토 교수님이 한국이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창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라는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놀라움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모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즐기길 바랍니다. 저는 제 반 친구들이 서로 속삭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미소로요. 저는 스스로에게 궁금해졌어요. 거기서 정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생각에 잠겨 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믿었던 것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 자라났던 의심들을 기억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본 한국 건축의 멋진 사진들, 세련된 타워들과 다채로운 디자인들을 생각했어요. 그 이미지들은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호기심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혹시 한국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이나 흥미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직접 알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집으로 걸어가면서 전화로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유키와 이야기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유키, 한국이 정말 사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놀라운 곳일까? 그녀의 목소리는 쾌활했어요. 내가 놀랄지도 몰라, 히로코. 거기에는 아름다움의 세계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 할 필요가 있어. 그녀의 말은 저를 미소 짓게 했고 갑자기 제 의심들은 장벽처럼 느껴지기보다는 극복하기를 기다리는 도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서 저는 작은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질문들, 그곳의 건물들, 사람들, 심지어 음식에 대한 질문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네온 불빛이 있는 분주한 거리를 걷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고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 소리를 듣는 것을 상상했어요. 저는 그들의 전통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친절한 현지인들을 만나는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새로운 장소를 발견한다는 생각은 정말 스릴 넘쳤어요. 저는 또한 한국에 대한 웹사이트를 보고 짧은 영상을 보는데 시간을 보냈었어요. 제가 본 이미지들은 생생했어요. 생기 넘치는 붐비는 도시 시장들,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 조용한 공원들, 그리고 영화에 나올 법한 미래지향적인 건물들이요. 더 많이 배울수록 저는 한국에 대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곳은 단지 아이디어를 복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자신만의 문화, 역사, 그리고 현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창가에 앉아 별들을 올려다보았어요. 저는 여행에 대해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어요. 무엇을 배우고 누구를 만날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놀라운 무언가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심지어 세상을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지도 몰라요. 이 여행이 단지 학교 과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제 눈과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놀라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윙윙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저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제 편안한 영역을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발견, 학습, 그리고 제가 한때 무시했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가득한 극적인 여정으로 저를 이끌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꼈던 그 기분을 기억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제 주변의 모든 것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공항은 밝고 깨끗하고 미소 짓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로부터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달랐고 저는 어떤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터미널을 나왔을 때
저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많은 표지판들을 보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화살표를 따라 기차역으로 향했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로 저를 데려다줄 공항철도 익스프레스에 대해 들었었어요. 기차에 탑승했을 때 저는 좌석이 편안하고 기차가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분주한 거리, 높은 건물들, 그리고 하늘을 밝히는 밝은 네온 간판들을 보았어요. 그것은 마치 제 상상력을 높이 날게 하는 살아있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곧이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분주한 역의 한가운데 서 있으니 소리와 색채들에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웃었고 도시의 에너지는 거의 음악적이었어요. 그때 저는 저를 환영하러 온 친절한 한국인 민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히로코.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녀의 따뜻한 말은 저를 즉시 편안하게 해주었고 저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친절함을 볼 수 있었어요. 민서는 저를 도시 투어에 데려갔어요. 우리가 넓은 거리를 따라 걸으면서 그녀는 다양한 랜드마크들을 가리켰어요. 구름 속으로 뻗어있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푸른 나무들과 만개한 꽃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원들을 보았어요. 그녀는 몇몇 오래된 건물들 뒤에 있는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한국인들이 그들의 유산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한순간을 매우 선명하게 기억해요. 우리는 매운 떡볶이와 달콤한 맛있는 음식의 냄새로 가득 찬 분주한 길모퉁이에서 멈췄어요. 사람들 사이의 웃음소리와 친근한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모든 소리와 색채에서 도시의 에너지를 느꼈고 그것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한국이 단지 한 나라가 아니라 생명력, 창의성, 그리고 따뜻함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을 타는 동안 저는 깔끔하게 정렬된 좌석들과 깨끗한 바닥을 둘러보았어요. 지하철은 조용하면서도 분주했고 승객들은 책을 읽거나 조용히 대화하거나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집에서 알고 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시간에 맞춰 돌아가는 것 같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공간을 존중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완벽한 조화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민서는 종종 제 도쿄의 집에 대해 물어보곤 했고 제가 도시를 설명할 때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녀는 제 몇몇 재미있는 비교에 웃었고 저는 우리가 우정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녀의 열린 마음과 진정한 관심은 저를 이미 이 새로운 세계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녀의 눈을 통해 한국을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현대 생활과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혁신과 역사의 나라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제가 본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어요. 높은 건물들, 빠른 기차들, 깨끗한 거리들,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민서의 따뜻한 환영과 저를 환영해준 낯선 사람들의 밝은 미소를 기억했어요. 제 의심과 오래된 생각들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무시해야 할 곳이 아니라 약속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였어요. 진정, 감사함을 느끼며 카페를 떠났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호기심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매 순간 문화, 기술,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의 비밀들이 정원으로 가는 문을 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흥분했고 열린 마음과 열정적인 정신으로 이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설레고 호기심이 가득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의 가장 놀라운 건물들 중 일부를 볼 날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이 날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민서와 저는 서울에서 가장 높고 유명한 건물 중 하나인 롯데타워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은 조용했지만 에너지로 가득 찼었어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긴장감과 설렘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도착했을 때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롯데타워는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유리벽은 햇빛 속에서 빛났고 건물의 곡선 디자인은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해 보였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민서가 설명했어요. 롯데타워는 정말 특별해. 강한 바람이나 심지어 지진 중에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로 지어졌어. 건축가들은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도록 열심히 노력했어요. 건물에 더 가까이 걸어가면서 주에 깊게 들어섰습니다. 매 걸음마다 저는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표지판, 매끄러운 표면,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을 만드는 데 들어간 상당한 시간과 완성도 높은 미적 기술을 엿볼 수 있었어요. 타워 안에서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 건물은 기초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하 38m나 되었어요. 그들은 단단한 암석에 도달하기 위해 깊이 파고 그것을 강화하여 건물이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했었어요. 경외감과 전율마저 느꼈습니다. 건축가들과 엔지니어들의 총동원된 놀라운 기술력을 순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집에 있는 제 그림들을 생각나게 했고 언젠가 저도 그만큼 멋진 것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롯데타워 투어를 마친 후 민서와 저는 밖으로 나가 KTX라는 기차를 타러 갔어요. KTX는 시속 305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 기차예요. 기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마치 우주선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모든 것이 매우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풍경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마치 나라 전체가 저를 지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지 깨달으면서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흥분을 느꼈었습니다. 기차 여행 동안 저는 다른 승객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친절했고 제가 인사할 때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KTX가 안전하고 항상 정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 기차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혁신과 질서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기차는 건물처럼 정성과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전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산은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차에서 내려 밝은 푸른 바다, 녹색 산, 그리고 해안을 따라 늘어선 높은 건물들을 보았던 것을 기억해요. 저희는 LCT 랜드마크 타워라는 유명한 건물을 방문했어요. 이 건물은 바다 근처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고 그것의 현대적인 디자인은 매우 독특해 보였어요. 그것은 강한 바람과 지진 중에 흔들림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으로 지어졌어요.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건물이 자신만의 이야기와 내부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똑똑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서와 저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이 멋진 건물들의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디자인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깔끔한 선, 공간의 세심한 활용, 그리고 빛이 유리에 반사되는 방식이요. 각 구조물은 안전과 아름다움에 대한 존중과 함께 현대적인 아이디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본 새로운 건물마다 저는 미래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일본과 한국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멋진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생각은 저를 희망과 에너지로 가득 채웠어요. 한국이 단지 제가 작은 것들만 들어온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창의성, 힘,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생각의 장소였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민서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어요. 높은 타워들, 빠른 기차들, 똑똑한 기술,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 날이 제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 눈을 새로운 가능성에 열어준 놀라운 건축과 기술의 세계를 발견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흥미로운 땅에서 더 많은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놀라운 건물들과 빠른 기차들을 본 후에 저는 한국의 일상생활을 더 느끼고 싶었어요. 민서와 저는 한국 음식과 지역 문화를 탐방하기로 했어요. 음식이 한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전에 시도해보지 못한 요리들을 맛보는 것에 설레었어요. 저희는 맛있고 신선한 재료의 냄새가 나는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거리는 작은 식당들과 노점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미소 짓고 인사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모든 것이 생기 넘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민서는 전통적인 한국 음식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작고 아늑한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벽이 단순한 예술작품과 가족 모임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또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와 분위기가 마치 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민서와 함께 낮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사장님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어요. 순간 따뜻하게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곧 우리의 음식이 도착했어요. 첫 번째 음식은 돼지국밥이라고 불리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국물과 밥이 나왔어요. 첫 숟가락을 떴을 때 저는 국물의 깊고 풍부한 맛에 놀랐어요. 그것은 추운 날 큰 포옹처럼 따뜻하고 위안이 되었어요. 저는 민서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제가 그 따뜻함을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미소 지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떡볶이라고 불리는 매운 떡 요리를 맛보았어요. 빨간색의 부드러운 떡은 제 혀를 설레게 하는 달콤하고 매운 소스로 덮여 있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민서는 웃으며 말했어요. 마음에 들어서 기뻐. 한국 음식은 다양하면서도 놀라운 맛으로 가득 차 있어. 그녀의 말은 제가 주변의 음식에 대해 더 호기심을 느끼게 했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저는 모든 요리가 반찬이라고 불리는 많은 작은 사이드 디쉬와 함께 제공된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김치, 양념된 채소들,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이 반찬들이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들은 식사에 많은 다양한 맛을 가져왔어요. 매 입마다 제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짜고 맵고 신맛의 조합이었어요. 이 음식이 단지 맛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 저희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공원은 조용했고 푸른 나무들과 다채로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대화하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매우 평화로웠어요. 걸으면서 저는 방금 먹은 식사에 대해 생각했어요. 음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일부였어요. 그것은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나중에 저희는 작은 거리 시장에 멈췄어요. 노점들이 분주한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상인들은 모든 종류의 간식을 팔고 있었어요. 저는 한 여성이 고객들 앞에서 바로 하트 모양의 볶음밥을 만드는 노점을 보았어요. 그것은 아주 작은 제스처였지만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밥이 조심스럽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저는 계속해서 민서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음식이 한국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강가를 산책하면서 물었어요. 그녀는 음식이 사람들이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의 가족과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가족 저녁 식사를 상상하면서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한국이 역사와 마음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느낌을 주었어요. 하루가 끝날 때쯤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다고 느꼈어요. 고속 열차와 높은 건물들뿐만 아니라 음식과 사람들의 미소로부터도요. 한국 문화가 친절함, 창의성,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맛, 모든 미소, 그리고 모든 대화는 따뜻함과 연결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밤 감사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정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순간 깨달았어요. 매번 다음 날이 가져올 것에 설레었고 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 도착했던 날을 기억하게 되네요. 그때는 한국이 그저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는 의심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안에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경이로움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민서를 분주한 거리 근처의 아늑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간단한 차 한 잔을 주문하고 노트북을 가지고 앉아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적었어요. 롯데타워와 부산의 LCT 랜드마크 같은 아름다우면서도 현대적인 건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초고속 KTX 기차를 타고 창밖으로 도시가 흐려지는 것 또한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은 저를 흥분으로 가득 채웠고 한국이 놀라운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했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여전히 기차 소리를 듣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높은 타워들을 볼 수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생각하며 미소 짓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무시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곳은 강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는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한국인들이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기술을 혼합하는 방식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독특한 조합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그 작은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맛보았던 때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따뜻한 국과 매콤달콤한 떡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서와 함께 그 식사를 나누고 노점상이 하트 모양의 볶음밥을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이 한국에서 음식은 맛 이상의 것, 서로를 위하는 문화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것은 저에게 단순히 친절한 행동 이상의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 저는 제 마음이 조금 더 커졌다고 느껴요. 제가 발견한 이 새로운 세계에 속해 있다는 강한 소속감을 느낍니다. 한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어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통이 함께 모여 정말 멋진 것을 만들어내는 미래를 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가 건축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사용하여 일본과 한국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혼합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는 의심과 오래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저는 그런 믿음들의 의문을 갖게 하는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많은 친절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멋진 건물들을 보았으니까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밝다는 것을 한국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경험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